라미TV의 실장입니다. 네, 우선 구독자 수 3,000명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라미TV 이실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10년 만에 다시 찾아온 돈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것은 바로 ETF라는 건데요. ETF를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듣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ETF가 뭔지 좀 말씀드릴게요. ETF는 우리말로 상장지수 펀드라고 해요. 즉 거래소에서 상장되어서 일반 주식과 똑같이 거래되는 인덱스 펀드를 얘기하는데요. 인덱스 펀드는 뭐냐면 이제 주식, 채권, 실물 자산 등 여러 자산들의 가격 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예요. 그래서 인덱스가 보통 높으면 이제 경제가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인덱스가 좀 낮으면 지금 경제가 많이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각 나라별로 그 지수가 있어요. 한국은 코스피랑 코스닥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S&P 500 지수, 다우존스 산업 지수, 나스닥 지수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중국, 유럽, 영국, 홍콩, 일본 이렇게 다른 나라들도 이런 각 그 대표하는 지수들을 알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코스피 지수 중에 코스피 200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1등부터 코스피라는 그 안에 들 수 있는 그 기업이 있잖아요. 1등부터 200등 안에 드는 그 기업들을 코스피 200이라고 불러요. 그거를 상품으로 만든 ETF가 있는데 이렇게 많거든요. 근데 추종하는 거는 다 코스피 200을 추종하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앞에 보시면 이런 뭐 코덱스, 타이거, KB스타 이런 것들은 자산운용사가 달라서 그런 거고 차이점은 보수가 좀 다르다는 거. 그리고 시가총액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코덱스 200이 가장 이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많이 하는 대표적인 코스피 200의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코덱스 200의 구성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 한번 보시면 1등부터 10등까지만 갖고 왔어요. 이 보시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네이버 다 들어본 기업들이죠. 이렇게 1등부터 200등 기업을 이렇게 한 가지로 묶어놓은 약간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걸 이제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점은 적은 금액으로 우량주에 분산 투자가 가능해요. ETF는 한 주 단위로 매매가 가능하고 대체로 한 주에 10,000원에서 40,000원 사이예요. 뭐 주식이 많이 비싸지면 뭐 40,000원까지도 갈 수 있고요. 낮아지면 뭐 10,000원까지도 갈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한 23,000원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는 이제 ETF를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나라 대표 우량주 200개 분산 투자하는 것 같은 효과가 있죠. 그래서 특정 종목에 만약에 투자를 하면 기업의 영업 실적이 악화되거나 이제 만약에 파산하는 등의 악재가 나오면 예기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제 다수 종목으로 구성된 ETF에 투자할 경우 개별 종목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즉 ETF는 부도가 없다고 보시면 되죠.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이제 ETF도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제가 제일 유명한 코덱스 200의 그 주가를 갖고 왔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도 97년도 IMF가 있었고 2000년도에는 닷컴 버블이 있었고 2008년도에는 이제 리먼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때 많이 떨어졌어요. 2008년도쯤에 많이 떨어졌는데 다시 이제 그때 되게 심각했는데 다시 이렇게 반등을 했어요. 그러고 꾸준히 상승을 하다가 여기 최고점까지 왔어요. 이게 1월 2일이었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막 그렇게 막 코로나가 시작되지 않았었어가지고 코로나 시작되자마자 엄청 떨어졌어요. 그래서 약간 반등했다가 다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때는 이제 미국이 많이 이제 사상사가 이제 막 나오는 그런 시점이 있어가지고 그때 더 많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지금도 엄청 많이 떨어질 것 같긴 해요. 미국은 이제 시작이니까. 그래서 바닥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걸 매수하시겠다고 하시면
분할 매수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1차 분할,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왜냐면 바닥이 어딘지 모르니까. 그래야 좀 손실을 적을 수 있겠죠. 더 싼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으니까. 분할 매수를 추천드리고요. 2010년도 대비해서 약 이 고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5배 정도 올랐어요. ETF는 그러면은 코스피 200만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배당 성장이라고 해서 향후 배당 규모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50종목을 모아놓은 게 배당 성장이에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아, 나는 제약이나 바이오가 미래가 더 밝을 것 같다. 그럼 제약이나 바이오 ETF에 투자를 하시면 돼요. 이런 헬스케어, 뭐 반도체다, 반도체. 나는 삼성이 안 망할 것 같다. 그럼 삼성그룹 이런 식으로 이런 그룹을 묶어놓은 ETF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장점이 있어요. 배당 수익인데요. 최근 이제 코덱스 200의 배당금을 제가 갖고 와봤어요. 최근 3년간의 그 배당금을 갖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분배 금액이 이게 한 주당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배당 수익은 약간 보너스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 코덱스가 연 3회 지급을 했었네요. 5월, 8월, 11월. 근데 2020년도부터는 1월, 4월, 7월, 10월 연 4회로 변경이 됐어요. 미국 ETF는 좀 더 많이 줘요. 배당금을. 그 대신 주식이 좀 더 비싸요. 미국도 유명한 S&P 500 지수가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500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ETF들이 있어요. 여기도 운용사가 달라가지고 그렇지만 요거 세 개, 스파이, 그러니까 SPY, IVV, 그리고 VOO. 이거는 S&P 500을 추종하는 그 ETF예요. 유명하고 우선 여기가 시가총액으로 해서 제일 높은 순부터 낮은 순으로 제가 나열을 했거든요. 여기도 이제 분기별로 지급하고 이렇게 매월 지급하는 그 배당금 매월 지급하는 ETF도 있어요. 그리고 이머징이라고 해서 개발도상국에 투자하는 ETF도 있고요. 선진국에 투자하는 ETF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ETF가 엄청 발달돼 있어서 2,000개에서 3,000개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ETF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는 그냥 안전빵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S&P 500을 추종하는 그 ETF에 투자하시는 걸 가장 추천드려요. S&P 500의 이제 주요 구성 기업들을 보시면 다 알만한 그런 기업이에요. 뭐 1위는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막 엄청 많은데 1위부터 500위까지 그 우량한 기업들을 다 묶어놓은 게 ETF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먼 사태, 2008년도에 리먼 사태가 있었어도 계속 이제 반등하면서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여기 최고점에 이제 더 달릴 수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것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2010년도 대비했을 때 고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올랐어요. 4.7배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제가 2010년도에 그러니까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제가 그 수업을 들었을 때 대학교 교양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때 주식에 관련된 수업을 들었어요. 그때 교수님께서 ETF가 답이다. 앞으로 미래는 ETF다. 그렇게 목이 터져라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돈도 없었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제 자신이 좀 원망스러울 정도? 이때 제가 조금씩 투자를 해서 매년 만약에 예금처럼 부었었다고 하면 배당금뿐만 아니고 이렇게 시세 차익도 누릴 수 있었으니까 참 좋은 기회이지 않았을까. 재산을 불리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ETF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이 영상을 찍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 말을 귀담아 들으시고 한번 실행에 옮기시면 10년 뒤에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장점 세 번째는 이제 투자 수익률에서 좀 유리한 것 같아요. 이제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할 때는 이제 알아야 될 게 많아요. 그 기업에 대해서 정말 빠삭하게 알아야
내가 이 기업의 그 성장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막 내가 막 좀 열심히 공부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비교적 ETF 같은 경우는 마음이 편히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알아서 뭐 잘난 애들을 모아서 알아서 해주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음 편히 투자를 할 수 있고, 어차피 장기적인 투자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지더라도 언젠가는 우상향 하잖아요. 그래프가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막 그렇게 엄청 막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근데 개별 종목, 막 어떤 기업에다가 투자를 할 때는, 그게 막 주가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매일매일 그 주가 차트 봐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우선 기관 투자자랑 달리 개인이 기업에 대한 분석 자료나 정보를 얻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평균 투자 수익률이 항상 시장 수익률보다 낮아요. 그래서 종합 주가 지수를 추적하는 ETF에 투자하는 것이 실패를 줄이고 성공 투자 시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상적인 투자는 이제 ETF에 50% 이상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이 기업은 진짜 막 엄청 성장 가능성이 보인다. 이거 완전 대박 날 것 같다, 이 기업. 이런 확신이 있는 기업에는 투자를 하시면 돼요. 50% 이상은 ETF에 안전적으로 넣어놓고, 아, 여기는 진짜 오를 것 같다. 이러면은 그건 개별 종목에 이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적립식 투자자나 장기 투자자라면 방향성마저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음.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그래프 중에 말씀드렸듯이 주식이 오르고 뭐 내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상관할 필요가 없으시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 장점은 투자 비용이 저렴하고 중도 환매 수수료가 없으며 거래 시 거래세도 없음. 이거는 일반 펀드는 1.5%에서 3%의 그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거 별로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몇 년 쌓이면 좀 큰 금액이 되거든요. 근데 ETF는 0.15%에서 0.5%의 펀드로 이제 펀드 운용 비용이 이제 수수료가 저렴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 아마 그냥 펀드 드시는 것보다는 이게 좀 더 이점이 많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예기치 못한 경제 상황이나 악화나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매도해서 현금화가 가능한 게 이제 장점이고요. 일반 펀드랑 다르게 중도 환매 수수료가 없어요. 일반 펀드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안에 해지할 경우 수익률의 70%를 떼가고 뭐 3달 안에 해지했을 때는 수익금의 30%를 떼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없고요. 대신에 이제 매각 시 주식처럼 매매 수수료 이제 이 정도는 발생을 해요. 그리고 주식과 달리 증권 거래소는 면제예요. 대신에 배당금 받으면 배당금은 배당 소득세 15.4% 이건 제외하고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해외 주식을 하신다고 하시면 매도할 때 손익을 합쳐가지고 뭐 손해나 이익 그걸 아마 다 합쳐가지고 연에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것만 거기서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해요. 그래서 250만 원 아래로 파시면은 양도소득세도 부과를 안 하니까 이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장점 다섯 번째는 펀드의 운영이 투명해요. ETF는 대상 지수의 움직임을 충실히 반영하는 거라서 투명하고 펀드를 구성하고 있는 현물 주식 바스켓의 내역과 순 자산 가치를 매일 공표를 하기 때문에 상품 운영이 투명할 수밖에 없어요. 일반 펀드는 보통 운영 결과를 6개월이 지나서 알려주는데 여기는 매일매일 공표를 하니까 투명할 수밖에 없죠. 일반 펀드를 할 경우 투자자 모르게 펀드 매니저가 바뀌기도 한대요. 근데 ETF는 그럴 일은 없으니까. ETF는 매일 TV나 이제 신문 같은 매스컴에 나오는 주가 지수만 봐도 투자 수익률을 쉽게 알 수 있음. 이거는, 만약에 주가가 올랐다 이러면, 내가, 투자한 ETF도 올랐다. 만약에 S&P 500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아, 올랐구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쉽게 알 수 있는 게 좀 장점이라는 거. 워렌 버핏이 이런 유언을 했어요. 이 할아버지 아시죠? 엄청 부자인 할아버지. 내가 만약에 죽게 된다면 기부하고 남은 돈의 90%는 S&P 500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10%는 채권에 투자하라.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S&P 500에 투자를 하라는 건 진짜 S&P 500이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못하는 기업들은 퇴출을 할 테고 잘하는 기업은 영입을 할 테고, 그러니까 잘하는 놈들만 데리고 가는 그런 거이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나머지 10%는 채권에 투자하라. 이거는 보통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을 때 채권이 좀 강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약간 안정적인 약간 쿠션 역할로 10%는 채권에 투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주가가 많이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 채권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채권 이율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것도 뭐 괜찮으신 것 같아요. 우선 이제 반드시 이제 장기 투자하실 분만 ETF를 하시면 되고요. 난 수익률 엄청 높은 게 좋다. 나는 뭐 단기간에 수익률을 엄청 높이겠다. 이러신 분들은 ETF가 안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 하실 분만 이제 ETF를 하시면 되고, 꾸준히, 그러니까 은행에 돈 넣는 예금보다는 확실히 ETF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ETF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이 영상을 찍게 됐고, 좀 이 영상으로 인해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